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화가 날 때, 얼굴이 보기 싫을 때 여러분 일단 떠나십시오. 떠나지 않아도 혼자 되는 시간은 정말 산속의 옹달샘 같습니다. 이 좋은 관계가 아예 없는 분들, 혼자이면서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렇게 관심, 흥미와 벗어나기, 체험하기가 행복의 방법이고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건 참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구체적인 정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순간이 와도 모르고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이 행복의 모습을 심상으로 그려두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올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리죠.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되시나요? 네,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바로 수긍이 되시죠? 여행에 떠오르는 추억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들이 떠올려지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행이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들, 바로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여행으로 보는 첫 번째 행복 비결은 이 관심과 흥미겠죠?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휴가,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오며 행복 신호등이 켜집니다. 사진 속의 그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목표가 되어서 흥미가 생기고 활력소가 됩니다. 사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지쳤다면 여러분,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이는 마음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간과 돈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계획을 잘 짜면 가능하잖아요. 이처럼 행복의 출발은 관심과 흥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최고의 몰입 순간이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죠. 또 재밌는 것이 생길 때, 갖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관심거리와 목표는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목표를 단기와 장기로 나눠보죠. 이번 달의 단기 목표는 여행 자료 수집하기 어떻습니까? 또 외국 여행을 할 때 영어는 잘하면 좋습니다. 또 자신의 스펙에도 좋으니까 매일 아침 영어 공부 습관 만들기는 장기 목표로 넣어보는 것도 괜찮죠. 여기에 또 체력이 중요하니 슬쩍 운동도 추가합니다. 이 운동으로 체력과 근력을 만들며 땀을 흘리는 것,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 노폐물이 포함된 땀을 배출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행복합니까? 여행으로 보는 두 번째 행복 비결, 벗어나기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물으면 공항이야 라고 무조건 대답하는 영화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재밌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항? 설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탈출, 미지의 장소로 훌쩍 떠나는 것, 벗어나기가 주는 행복감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도 벗어나기는 행복하기에 좋은 또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기에 평생 공동체 맞습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하기에 갈등과 애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마주보고 덤덤하며 지루할 때,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화가 날 때, 얼굴이 보기 싫을 때 여러분 일단 떠나십시오. 낯선 곳에 가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보다가 돌아오십시오. 가족이 반가울 겁니다. 혼자 놀러 갔다고 원망하면 니도 가라고 하세요. 가끔 혼자 되어 보기는 같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 같이 떠나는 여행은 집에서 같이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떠나지 않아도 혼자 되는 시간은 산속의 옹달샘 같습니다. 바로 새벽에 나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나는 그 정적의 시간에 혼자의 2시간은 정말 자유로운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말이 소음으로 느껴질 때, 그 공기에, 그 분위기에 지식되어서 갑갑하실 때 떠나십시오. 사표 내지는 말고 1시간 정도 훌훌 떠나 있다 직장에 돌아오세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꼭 같이 밥을 항상 먹어야 하나요? 잠깐의 혼자 되기도 외로울까요? 혼자 되기는 성격에 따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신경 쓰이며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혼자 되기는 더불어 살기 위해 나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여행으로 보는 세 번째 행복 비결, 좋은 체험하기입니다. 일과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 우리는 걷고 구경하고 먹고 액티비티 즐기고 자고 낯선 곳에서 일어나 호텔 조식을 챙겨 먹죠. 이처럼 여행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맛집에서 최애 음식이 될 것을 먹는 것, 인생 명소가 될 것을 유유자적하게 걸어보는 것, 이 모두가 체험이고 행복의 핵심입니다. 돌아와서 사진을 보며 추억할 때 그 시간이 기억 속에서 흐르며 행복한 것, 바로 체험인 거죠. 최고의 행복은 멀티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장소, 좋은 먹거리, 좋은 대화를 이렇게 동시에 같이 체험하는 것이죠. 여행에서 쇼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또한 체험이 아닙니까? 이쁘고 관심이 가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물건과 사랑에 빠져서 소유하고 싶죠. 그런데 집에 들고 와 내 것이 되면 대개는 사랑이 식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과 비디오를 남기는 이유는 행복했던 체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좋은 체험과 즐거움만 있는 게 또 여행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행은 의외의 일, 황당함이 벌어지죠. 계획과 달리 차질이 생겨서 난감함에 빠지고 때론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심, 흥미와 벗어나기, 체험하기가 행복의 방법이고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게임에 빠져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청년은 어떨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니 현실을 벗어난 가상의 세계의 체험이 가장 흥미롭고 행복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추가할 요소가 바로 건강한 관계이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건강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관계가 무너지면 우울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도 여친이 생기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왜일까요? 인간은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신의 반쪽과 같이 할 때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의 애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이 좋은 관계가 아예 없는 분들, 혼자이면서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니 관계의 단절과 악화를 불러오는 이 게임, 도박 등 또 이 가상현실에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는 것은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실에 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그 원인을 보면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갈등입니다. 즉 관계의 문제이죠. 가족관계, 연인관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이 악화가 대다수입니다. 행복하려는데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거의 없거나 갈등이 심한 것이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요소인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몸이 행복한 두 가지와 이 행복의 마지막 요소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